2024년 직장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랐습니다. 두 가지 계좌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이 두 가지 계좌 중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계좌에 투자를 하는 걸 선택을 하실 건가요? 뭐 너무 당연한 질문이긴 한데, 네. 어떤 계좌에 투자하실 건가요? 뭐, 광금님, 당연히 저는 오른쪽에 투자하실 건데, 광금님도 당연히 오른쪽에 투자하실 거죠? 아니, 뭐, 인생 난이도를 높이고 싶다면은 왼쪽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보통은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네, 뭐, 당연히, 요 계좌만 딱 보더라도 이제는 조금 눈치를 채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에이, 뭐, 당연히 국내 주식이랑 미국 주식의 어떤 비교고 당연히 미국 주식이 조금 더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오른쪽이 미국 주식장이었고요. 왼쪽이 이제 한국 주식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장이 정답일까라고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맞아. 국내 투자자가 담은 주요 미국 주식의 현황이라는 그래프인데 광금님께서 해석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께서 전통적으로 좋아하시는 테슬라, 그리고 작년부터 주가 많이 올라서 또 좋아하고 계시는 엔비디아, 미국 주식의 아이콘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또 우리 세준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팔란티어. 네. 이런 주식들을 많이 실제로 담고 계시고요.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누구나 주식을 매수를 할 때는 많이 오르지 않겠어?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지만 생각보다 그 테슬라는 마이너스 28%, 뭐 물론 시점마다 다를 수 있지만요. 그리고 팔란티어도 마이너스 16%.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좀 큰 실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요. 뭐 저도 팔란티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뭐 매수도 하고 했지만 왜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담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할 때는 뭔가 꿈과 희망을 그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 회사가 앞으로 큰 성장을 하기 위한 어떠한 사업에 대한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공감이 되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국내 주식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다. 하지만 테슬라와 팔란티어, 물론 현재 이 기업들이 절대적으로 돈을 잘 벌고 있고 못 벌고 있고 이걸 떠나서 앞으로 이 회사들이 잘 될 거야 라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많은 분들께서 가중치를 두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테슬라랑 팔란티어가 어떤 꿈과 희망을 줬길래 어떤 꿈과 희망을 줬길래 많이 담았을까요? 테슬라는 어떤 꿈과 희망이 있었나요? 사실 테슬라의 찐 주주분들은 전기차만을 보고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좀 더 궁극적으로는 인공지능 뭐 이러한 분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수익이 잘 벌어지지 않고 개척이 잘 안 된 분야일 수는 있지만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테슬라가 압도적인 1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기대감이 큰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된 산업이 앞으로도 크게 성장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는 사람들은 없다. 여기에서 가장 선두적인 기업이다 라는 점에서 테슬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시고요.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AI 소프트웨어 회사의 대표적인 주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군사와 관련된 미국 국방과 관련된 이런 소프트웨어도 압도적으로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이다 보니까 국방과 AI 어떻게 보면 새로운 조합이잖아요. 여기에 있어서 개척자와 같은 지위를 갖고 있는 부분에서 또 많은 분들께서 좋은 점수를 주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 거의 몇 년간 뭐 미국 주식 불패라는 이제 인식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오르다가 뭐 관세라던가 뭐 트럼프 이슈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저렇게 등락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어제였죠, 어제. 딱 어제도 폭탄 발언을 시작해가지고 주식시장이 출렁했었습니다. 시장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어떠한 정책이 나왔을 때 그 결과가 가늠이 되지 않는 거.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입장에 대해서 어조가 강한 편이잖아요. 관세 부과도 되게 처음부터 세게 때리겠다라는 입장을 먼저 보여주고 그러면 시장에서는 잘 모르는 그 결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일단 불안해서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게 되는 돈이 빠져나가니까 단기간에는 당연히 주가가 하락하기도 하고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오르지도 않는 국내 주식, 변동성이 많은 미국 주식. 아니 이 정도면 그냥 주식에서 떠나서 이제는 뭐 그냥 뭐 예적금 넣거나 뭐 금 사거나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워렌 버핏의 명언이 있습니다. Be fearful when others are greedy.
자, 조심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탐욕적일 때요. 자, greedy when others are fearful. 자, 욕심을 부리세요.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빠졌을 때요. 이야. 자, 이겁니다. 네, 기가 막힙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아라. 네. 이 얘기 진짜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이 공포인지 환희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죠? 자, CNN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익스트림 피어예요. 엄청난 공포.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 엄청나게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하니까 워렌 버핏 말대로 한번 주식을 매수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식을 매수를 못해요. 왜냐? 돈이 없거든요. 자, 제가 주식을 소액으로 하는 이유. 처음엔 고액이었습니다. 자, 예전에 그런 뭐 장난 삼아서 웃긴 얘기 중에 하나가 주식을 1억을 만드는 법은 2억을 투자하면 1억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게 진짜 우스갯소리가 아닌 게 많은 분들께서 나 처음에는 뭐 5천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3천만 원밖에 안 나왔어. 이런 분도 계시고 소액으로 조금씩 투자해보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이 코스피 200 지수 연간 수익률인데 이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관금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미국 주식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시점이 2016년 말, 2017년 초 이쯤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코스피 200 지수 지금처럼 신뢰가 없지 않았어요. 그래도 시장의 지수인데 오랫동안 투자를 하다 보면 상승을 하겠지라는 믿음이 지금보다는 훨씬 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어느 정도 건강한 조정을 거쳤다. 큰 상승을 위한 건강한 조정을 거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그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얻었죠. 드디어 때가 왔나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를 했고 앞으로 많이 오를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2017년도 이후로 2024년도까지 7년 동안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통수. 네, 2.31% 하락. 네. 지금 보시면 2017년에서 2024년까지 가는 이 시기에 코스피 200 지수가 2.31%가 하락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 건 코스피 200 지수는 이랬었는데 과연 미국의 주식 지수는 어땠을까?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S&P 500의 네. 지수 연간 수익률 보여드릴게요. 같은 시점에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 주식의 성과를 보니 2012년부터 거의 조정 없이 계속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주가를 보고선 이 주식의 저평가이다 고평가이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냥 주가만 놓고 봤으면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가 있었다. 그렇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1차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주가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찌됐건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거의 조정 없이 계속 우상향을 해왔고 2016년 말에 트럼프가 1기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도 초에 주가가 더 많이 올랐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랬어요. 야, 소위 말해서 이제 미국 주식 먹을 거 없어. 다 그렇죠. 올랐어. 이 뒤에는 떨어질 일밖에 안 남았어. 지금이랑 거의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네. 오히려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주가만 보고선 지금까지 오른 것만 보고선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2017년 그 시점에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가지고 똑같은 시기에 코스피 200이랑 S&P 500에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신 분들은 돈을 잃겠죠? 이렇죠. 근데 아예 미국 주식 S&P 500에 투자하신 분들은 119.9%, 120%라는 수익률을 얻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기회비용으로 따져보거나 수익률로 따져보거나 돈의 어떤 가치로 따져보거나 이거는 너무 손해일 수밖에 없는 투자 방법이었어요. 그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올해 미국 주식은 어떤 섹터를 좀 주목해야 될까라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스타게이트라고 하는 정말 역대급 AI 투자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 뭐 소프트뱅크도 들어가 있고요. 오라클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챗GPT 만든 오픈 AI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저 기사를 읽어보면 역대급 AI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720조 원을 어디서 끌어올까? 트럼프가 관세 부과 이전에 제일 먼저 실행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 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잖아요. 바로 AI에 대한 투자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 관세도 물론 트럼프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 이전에는 AI가 있었다. AI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은 잊혀지기 쉽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그 차원에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왼쪽에는 이제 삼성전자 회장님이시죠? 이제 이재용 회장님 계시고요.
중간은 샘 올트먼이죠. 네. 그리고 맨 마지막은 소프트뱅크 CEO인 이제 손정희님 이렇게 세 분이서 회동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730주짜리 스타게이트를 삼성과 같이 추가 논의하겠다. 그리고 올트먼이 방한을 하면서 스타게이트라는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또 한 번 대한민국에서 확 올라가는 이런 계기가 됐는데요. 사실 저 세 분이 만난 거는 도대체 어떤 걸 논의하기 위해서 만난 걸까요? 뭐 쉽게 말해서 네. 그 AI 프로젝트에 돈을 대라 라는 의미죠. 삼성한테. 네, 뭐 돈을 대라.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또 스타게이트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뭐 잠깐 또 반등했던 시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이벤트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AI가 안보를 책임진다. 저 스타게이트가 나온 이후로 저 AI가 안보까지 책임진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5년 전부터 시작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AI 조종사가 가상 전투기 공중전에서 인간에 완승했대요. 근데 이게 기사 날짜를 보셔야 되는 게 2025년이 아니라 2020년에 이미 승리를 했다는 이게 지금 AI가 인간 조종사랑 경쟁을 한 그 화면인 거예요? 그렇죠. 그 도그 파이트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싸움.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맞짱. 네. 그거를 이제 실제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실제 조종사와 그 AI가. 근데 이미 2020년도에 AI가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기사 읽어볼게요. F-16 전투기로 펼친 가상 공중전에서도 AI가 인간 조종사를 상대로 완승을 거두었다. AI와 인간 간 협력 가능성 모색 등 AI 무인 전투기 개발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알파독 파이트에서 AI가 인간 조종사를 상대로 5대0의 완승을 거뒀다고 합니다. 야, 이게 지금 2025년이 아니라 2020년 얘기라는 게 너무 놀라울 정도로 되게 신기하네요. 근데 2020년도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AI로 한 번 더 놀랐던 그 이벤트가 있었어요. 바로 알파고. 네, 이세돌의 그 바둑대국. 그게 불과 2016년도 일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당시만 하더라도 이세돌 바둑기사조차 내가 완승을 거둘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한 게임 빼고 다 졌죠. 맞아요. 그만큼 AI 기술이 아직까지 인간을 따라잡기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게 불과 2016년도였단 말이죠. 근데 4년 만에 바둑은 2D잖아요. 비행 조종 같은 경우에는 3D. 그렇죠. 그리고 순간적인 판단이 매우 중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미 인간을 넘어섰다라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AI가 발달을 하고 있구나라는 점을 저는 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근데 이거 좋아요. AI 뭐 조종사도 좋고 알파고도 좋고 요즘 AI로 여러 가지들 정말 쉽게 잘 해결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결국에는 우리가 AI 중에서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투자해야 되는지를 잘 아직까지 감이 안 온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관금님께서 시연으로 보여드릴 거거든요. 형님 어떤 거 보여주실 거예요? 어떠한 지표를 중점적으로 먼저 보고선 살지 말지를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실제로 제가 어떤 개별주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러한 지표를 습관적으로 확인해 보자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시연할 거예요. 실제로 저희랑 싱크를 맞춰가지고 한번 진행을 실시간으로 하면서 한번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AI와 관련된 종목들을 어디서 찾지? 여기서부터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러면은 ETF의 이름에는 그 ETF의 속성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 AI ETF가 궁금하다 하면 AI 여기에 여러 가지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 많이 나오네요. 뜨게 돼요. 특히 이제 여기 미국이 붙었잖아요. 미국 AI 기업에 특히 소프트웨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구성 종목이라고 있어요. 이 미국 AI 소프트웨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그러면 미국 AI와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있구나. 여기에서의 목적은 AI와 관련된 기업은 무엇이 있을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 CRM, 세일즈포스 이런 기업들을 접했어요. 그러면은 이 기업들이 단지 AI와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살 것이냐? 그건 아닐 수 있단 그렇죠.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을 1차적으로 어떠한 기준을 갖고서 필터링을 할 것인가? 자, 첫 번째 하셔야 될 건 ETF 체크에 들어가서 종목 정보를 확인해서 그 안에서 AI에는 이런 주식들이 있구나를 첫 번째로 확인을 합니다. 자, 2단계로 넘어갈게요. 스톡
analysis.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아주 직관적이네요. 주식 분석. 주식 분석. 주식 분석이네요. 네. 네. 여기 이제 엔비디아가 있으니까 한번 엔비디아 한번 볼게요. 좋아요. 엔비디아도 AI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financials, 우리는 그 기업과 관련된 숫자로 된 정보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financial 여기 들어갈 거예요. 여기 ratios, 레이쇼. 비율, 어떤 비율을 볼 것이냐 여기 들어갑니다. 저는 제일 먼저 보는 지표가 바로 이 PE 레이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P 레이쇼가 정확히 뭐예요? 이거는 PER이라고도 부르고 P 레이쇼라고도 표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동네에 있는 운영이 되고 있는 메가커피를 내가 인수를 하고 싶다. 근데 만약에 그 인수 대금이 1억 원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메가커피에서 1년에 1,000만 원씩 수익이 남아요. 그러면은 내가 1억 원을 투자를 해서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몇 년이 걸리지? 그죠. 그렇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주식 투자는 그냥 투기가 아니라 사업을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해서 내가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의 기간이 얼마가 되는 것인가 당연하게 따져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걸 안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메가커피를 1억 원에 인수를 해요. 동네에 있는 거를. 그쵸. 근데 1년 동안에 1,000만 원씩 순이익이 남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원금을 회수하기까지의 기간이 몇 년이죠? 그러면 10년이죠? 10년이죠. 네. 그 10년이 PER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10년이 좋아요? 5년이 좋아요? 5년이 좋죠. 5년이 좋죠. 2천만 원씩 버는 거니까. 그렇죠. 정확해요.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원금을 회수하기까지의 기간이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늘어난다면은 인수하는 1억 원의 자금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내가 너무 무리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개념이 PER, 결국에는 내가 투자를 한 그 자금을 원금을 회수하기까지 걸리는 기간, 이해가 되셨나요? P 레이쇼라는 값은 기업마다 다를 수 있어요. 기업마다의 성장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기업의 역사적인 P 레이쇼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의 P 레이쇼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 2021년부터 2025년 1월 26일 기준으로 이제 나와 있는 수치를 보면은 지금 2021년도에는 74.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금 회수할 때까지의 기간이 74년이다. 74년.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점점 줄어들고 있네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 39.9 정도 되네요. 그러면은 이 P 레이쇼 상의 수치로 봤을 때 엔비디아의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지금 이 회사가 벌어들이고 있는 돈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원금 회수 기간은 더 짧아졌구나. 그래서 주가만 오른 것을 보지 말고 오히려 이 지표로 봤을 때 더 나아진 상황이구나. 이 PE 레이쇼를 1차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그 질문이 나왔어요. 그럼 후보로 거르려면 높은 걸 그냥 거르는 게 맞나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자,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PER 값이 낮은 기업이 좋다. 원금 회수가 빨리 되니까 낮으니까 좋다. 근데 결국에는 PER 지표가 낮다는 것은 메가커피의 그 1억 그 가격 자체가 낮다는 거잖아요. 그 가격이 왜 낮을까요?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낮는 거예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서 이 사업이 잘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기대감이 없어서 낮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PER 지표가 낮은 게 좋다, 높은 게 뭐 나쁘다 이렇게 단정을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한 회사의 사업은 오래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엔비디아의 저 반도체 칩을 만드는 사업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태어난 건 아니란 말이죠. 계속해서 사업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회사 안에서의 그 PER 지표의 추이를 보는 것이 맞고 그 PER 지표, 원금 회수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원금 회수 기간이 낮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무조건 낮은 게 좋죠. 낮은 게 좋죠. 오래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의 회사의 이 PE 레이쇼의 그 흐름을 보시고 낮으면은 필터링해서 걸러낼 종목은 아니구나. 근데 반대로 팔란티오 한번 볼게요. 반대로. 네, 좋아요. 네, 이렇게 안 나온다는 것은 여기 안 나오는 마이너스였다는 뜻이고요. 네, 이제 순이익이 안 나왔을 것이고요. 그리고 P 레이쇼가 178, 372, 474 계속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원금 회수 기간이 474년 우리가 거북이도 아니고 이렇게 오래 기다릴 수가 없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이 회사에서 돈을 버는 것 대비해서 매우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 주가가. 그런데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은 사람들의 기대감이 지금 계속 더 커져서 주가가 매우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팔란티어의 사업이 훌륭하고 좋은 거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단 이 기업의 투자는 제낍니다. 아, 이 종목은 지금 살 타이밍은 아니구나. 앞으로 단기간에 10%, 20% 오르고 안 내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러한 기준을 갖고서 꾸준하게 반복해서 내가 좋은 투자 판단을 내리는 것이 우리 자산을 우상향을 시킬 수가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P 레이쇼가 아예 없는 종목은 뭔가요? 질문해 주셨거든요. 네. 자, P 레이쇼가 없는 종목은 지금 순이익이 마이너스인 종목들이에요. 아, 마이너스인 종목이 네. 이제 수익을 못 벌어들이고 있는 네. 종목이군요. 그걸 검색하셨다는 것은 네, 돈을 못 벌고 있는 종목을 아마도 검색하셨을 수가 있다. 네. 이분이 라인님께서 한국 기업은 어떤 사이트에서 찾아요? 라고 해주시는데 comp.fnguide.com 여기 PER 값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연간으로 봤을 때 종목 검색을 하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관심 종목명을 여기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P 레이쇼가 높다는 건 네. 전세가율이 낮다는 것과 비슷한 개념인가요? 그럼 뭐 그럴 수 있죠. 기업마다의 전세가율이 있다. 기업마다의 PER 지표가 역사적으로 흐름이 어땠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워런 버핏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분기마다 이렇게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새로 워런 버핏이 투자를 많이 한 종목들의 특징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하게 봐왔죠. 대부분 팔란티어처럼 PER 지표가 급등하고 있거나 많이 역사적으로 제일 많이 올라 있는 이런 종목들 투자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 역사적으로 PER 지표가 평균적인 수준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낮아져 있는 수준인 이런 기업들 위주로 매수를 한다. 이런 기업들의 매수를 한다고 해서 100% 수익이 난다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워런 버핏이 손실을 보고 매도를 하는 경우도 여럿 있습니다. 있죠. 그런 것처럼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실천을 해야 하는 그런 기준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VOD로 보시는 분들 중에도 PER 지표가 너무 기초이잖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왜냐면은 가장 흔하게 먼저 배우는 지표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실천에 매일매일 옮기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그렇죠. 정말 많지가 않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